안녕하세요. 어디서 말하기도 창피한 일을 겪었던 여자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적어도 남 부끄러운 짓이나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하지 않고 살았어요. 남들보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도 잘나지도 않은 제게 그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긍심의 근원이었죠. 그런 제게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란 완전한 남의 이야기였는데요. 아무리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한들 그런 일이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신중히 상황을 살피지 못한 제 잘못이 중요한 작용을 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젠 기억 저편으로 많이 내던져 버릴 수 있게 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희 친가족은 제가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희 집과 두 고모는 장남인데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큰아빠 집에서 자주 모이곤 했죠. 자상하고 듬직했던 큰아빠는 자식들과 조카들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주실 수 있는 말이지만 괜히 귀 기울여 듣게 됐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큰아빠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을 다 공부시키고 난 뒤 뒤늦게 대학을 나와 자기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자수성가한 분이기 때문이었죠. 큰아빠의 회사는 그리 크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어깨에 뿌리를 내리고 나중엔 지방의 지사도 하나 낼 정도로 속이 옹골찬 기업이었어요. 그렇게 친가의 기둥 같았던 큰아빠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도 늘 관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강소기업이라고 불리는 더 크고 탄탄한 회사로 전보다 많은 연봉을 제안받으며 사회생활 5년 뒤 이직에 성공했을 땐 크게 칭찬도 해주셨죠. 기특하구나. 몸값을 높이고 좋은 회사에 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네 시간과 노력이 말이다. 뿌듯함을 느꼈던 전 이번 회사에서도 더 발전하며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보다야 연봉도 높고 회사도 크다지만 직장 스트레스의 진또배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직한 회사는 알고 보니 내부의 파벌 싸움이 판을 치는 곳이었더라고요.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도 아닌 그 작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편을 가르고 헐뜯던지요. 그로 인해 아래 직원들과 파벌 싸움엔 관심이 없던 다른 직원들만 새우등이 터져갔죠. 게다가 윗선에 썩어서 고여가는 인물들만 많아서인지 소위 말하는 꼰대 문화도 너무 심했었어요. 그 회사의 윗선들은 회식을 거의 사랑하는 수준이었는데 한 번 하면 3차까지 무조건 달리던 그 회식에 빠지기라도 했다간 얼마나 갈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봐, 얼굴이 좋네. 어제 중요한 집안일이 있다고 감히 내가 주최한 회식에서 빠지더니만 밤에 두 발 뻗고 잠 되게 잘 잤나 봐. 회식을 빠진 사람을 다음 날에 불러 대놓고 망신 주기, 은근히 업무 몰아주기, 아니면 같은 보고서의 수정을 10번도 넘게 시키기 등 회식을 빠진 직원에겐 보복이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딱 오묘하게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괴롭힌 거죠. 아니면 잦은 회식 미참석자인 경우 승진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몇 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식을 빠졌다가 괴롭힘을 당했었기에 이후론 쓰러질 것 같아도 그냥 회식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미정아, 너 괜찮냐? 어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다. 지금 회사가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한다더니 회사 때문이야? 내 큰아빠 자꾸 회식에 불러대니까 피곤해서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이 늘게 되고 야근 안 하는 날엔 또 회식 가고 너무 힘들어요. 평소에도 직장 사람들 파벌 싸움 하는 거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그런데 왜 안 그만둬? 저희 회사가 안타깝게도 이쪽 업계에선 나름 영향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괜히 못 견디고 나갔다가 꼰대 상사들이 업계에 이상한 말 퍼뜨릴까봐 무섭기도 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도 아닌 사람 문제 때문에 그만두면 괜히 제가 지는 것 같아서 바득바득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회사 때문에 파김치가 되어가던 제게 큰아빠는 염려 어린 말을 건네셨어요. 그리고는 제 대답을 듣고 녀석 참 근성은 있네.
강하다 하고 웃으셨죠. 저는 정말 근성 하나로 그 회사에서 버티고 버텼어요. 그렇게 버티면 언젠간 벼뜰 날이 있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그 짓을 7년을 해도 고여서 썩어있던 윗선과 무엇보다 대표가 그대로니 전혀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와 위장병을 달고 살던 전 회사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어깨 소문이고 지고 이기고 나발이고 우선 저부터 살아야겠다 싶어서요. 또한 변화해가는 세상에 발맞춰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쪽 어깨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기도 했었죠. 미정이 이제 쉴 만큼 쉬고 재취업 자리 구하고 있다더니 잘 되고 있어? 아니요, 큰아빠.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봤나 봐요. 이제 원래 어깨 말고 다른 쪽 어깨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36짜리 중고 신입을 받아준다는 곳이 생각보다 없네요. 그래서 다시 원래 어깨 쪽 회사들에도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서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공백이 길어지면 그만큼 취업도 더 힘들어질 텐데 걱정이에요. 퇴사 후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한 전 다시 재취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 전 퇴사 후 거의 10달 가까이를 초조하게 백수로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생신이라 큰아빠 댁에서 모였던 어느 날 큰아빠가 평소처럼 제 안부를 물으시더군요. 그리곤 제 대답을 들으시더니 정말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 어차피 원래 어깨를 떠나서 중고 신입으로 다시 시작할 생각이면 너희 큰아빠 회사에 이력서 넣어볼래? 물론 마침 뽑고 있는 부분이 계약직이긴 한데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도 시켜줄 수 있어. 그리고 이쪽 업계에서 이 큰아빠 회사 나름 전망 있는 곳이라 와서 일 배우면 네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야. 그동안 지켜보니까 네가 끈기도 열정도 있는 아이 같아서 이 큰아빠가 제안해 주는 거야.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대신 만약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고 해도 널 특별 대우해주는 일은 없을 거야. 정해진 계약직 사원 연봉만큼은 줄 거고 정규직 전환도 공정하게 평가할 거야. 이 큰아빠는 너에게 그저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어때? 미정아,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이 오빠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우리 회사 진짜 직원들 간 분위기도 좋고 성장할 기회도 많은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 당시 큰아빠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던 사촌 오빠도 적극적으로 제게 권유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큰아빠의 회사에 출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절대 회사에서 우리가 가족관계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이 될 자신도 이후로도 좋은 직원이 될 자신도 있어요. 근데 괜히 그게 혈연 때문이라는 오해는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동의하는 바란다. 그게 널 진짜 위하는 길인 것 같으니까 말이야. 전 처음 발을 들인 이쪽 어깨 일을 배우며 회사에도 잘 적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닥부터 배우고 다지며 회사 업무를 익히고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퇴근 후엔 학원도 다녔죠. 다행히 사촌 오빠 말대로 회사 내부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에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좋게 봤는지 늘 음료수도 사주고 응원도 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정 씨, 좀 쉬엄쉬엄해요. 사람이 하늘도 한번 보고 목도 좀 축이는 시간이 있어야 일머리도 더 잘 돌아가죠. 아, 매번 감사합니다, 과장님. 커피 잘 마실게요. 저야말로 고맙죠. 미정 씨가 들어온 후론 저희 부서 분위기도 더 활기차졌다니까요. 늘 제일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한테 씩씩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회사 업무도 모자라 스스로 하는 공부에 자격증 준비까지 다들 미정 씨 보면서 좋은 자극들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전 남들보다 늦게 다시 시작하는 만큼 2배로 노력해야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미정 씨처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미정 씨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저보다 2살 많던 과장님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유독 저를 더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저도 나이도 있고 연애 경험도 있는 다 큰 성인인데 그 시그널을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저기 미정 씨, 우리가 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도 다른 직원들 평판을 보면 알겠지만 저 성실하고 괜찮은 남자입니다. 조금 섣부른 감이 있긴 하지만 망설이다가 미정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자꾸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과장님은 평소 업무도 성실히 수행하고 위아래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과장님이 제게 호감을 보이면서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빠 회사에 들어간 지 7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우린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1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했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난 이제 40에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지 않을래? 난 너랑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루빨리 결혼해서 더 늦기 전에 나 우릴 닮은 아이도 가지고 싶어. 솔직히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 고민이 됐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인지라 저는 적어도 최소 한 해 이상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제 동생의 아이나 사촌 언니 오빠 아이들을 예뻐했던 저였다 보니 아이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혼하면 아이는 꼭 낳고 싶었던 제가 생물학적으로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이른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연애 중 지켜본 남자친구는 타고난 사랑꾼에 배려심 가득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부모님께도 터놓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일엔 어른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성실하고 좋다고 주위 평판도 좋고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듣기만 했는데 아버님은 오빠가 8살 때 이혼하시고 연락이 끊겼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외아들인 오빠를 키우셨나 봐요. 그래, 네 할머니처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텐 잘하는 것 같아? 네, 늦으면 늦는다. 저녁 식사는 하셨냐? 뭐 이런 통화도 자주 하고 가끔 어머님 드린다고 먹을 거나 꽃을 사서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효자 같은 모습이 좋아 보여서 더 진지하게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자기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인성은 된 사람 같구나. 회사 직원들 평판도 좋고 너한테도 잘하고 어른 공경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엄마랑 아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꼭 오래 만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짧게 만났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제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신 부모님은 나중에 은근슬쩍 큰아빠께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보신 모양이더군요. 나중에 회사에서 마주친 큰아빠는 다른 직원들 몰래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놀리셨죠. 너 왜 이 큰아빠한테 임 과장이랑 연애한다고 말을 안 했어? 뭐야, 큰아빠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면 진지한 사이라는 건데 이 큰아빠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너희 아빠가 임 과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서 사람 괜찮고 성실하다고 말해줬지. 이 큰아빠가 네 연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휴, 회사에서 비밀 연애 중이니까 큰아빠한테도 비밀로 한 거죠. 큰아빠, 이거 민호 오빠한테 아직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직원들한테도요. 내가 큰아빠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떠드냐. 안 해. 나중에 진짜 결혼하게 돼서 청첩장 돌릴 때 되면 어련히 네가 알아서 얘기하겠지. 민호한테야 뭐 조심하마. 꼭이요. 알게 되면 분명 민호 오빠
지나갈 때마다 다른 직원들 모르게 저 놀리고 싶어서 입이 아주 근질근질할 거라고요. 회사 이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나이도 43이나 돼가지고 얼마나 초딩 같은지. 민우가 어릴 때부터 워낙 널 예뻐했잖니. 널 아끼니까 그러는 거지. 아무튼 이 큰아빤 대충 찬성이다. 그런 어른들의 말씀에 저는 드디어 결혼 생각을 굳혔습니다. 제 승낙의 남자친구는 진짜지? 고마워 미정아. 와, 이 임종호 드디어 장가간다. 하고 소리치며 방방 뛰기까지 하더군요. 이후 우린 먼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절 반겨준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남자친구 키웠는지, 자신이 얼마나 외아들에게 애착이 강한지 구구절절 하소연하듯 말씀하셨죠. 그 능력도 없고 무책임한 인간하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우리 종을 키우는 게 골백번도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보니 세상이 보통 험한 게 아니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요즘이랑은 좀 다른 세상이었잖니. 그렇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다행히 우리 아들은 엄마 고생도 알아주고 지 애비라 안 닮아서 성격도 착한 데다 사회생활도 성실한 어른으로 자라줬어. 종은 내 전부이자 희망이나 다름없었다. 솔직히 너도 우리 종호랑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알겠지만 그 회사가 남들이 보기엔 작아 보여도 나름대로 너희들 업계에선 입지도 있고 단단한 곳이라며. 대표님이 좋은 분이라 직원들 복지도 빵빵하고 마땅한 대가가 따라야 능률도 오른다면서 연봉도 높게 쳐주는 편이라지? 네, 맞아요. 그만큼 또 입사 경쟁률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 그런 쟁쟁한 회사에 들어가 화장까지 버티고 있는 우리 아들이 난 너무 자랑스럽단다. 그런 애가 대체 언제 결혼해서 나한테 손줄 보여줄까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내가 며느리를 보게 되는 날이 다 오는구나. 어머니, 제 자랑 좀 그만하세요. 누가 들으면 제가 되게 남다른 인재인 줄 알겠어요. 네가 남다르지 그럼 뭐가 뒤처져. 아이고, 그래도 내가 손님 불러놓고 너무 내 아들 자랑만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해해 주렴. 사람이 늙으면 할 말은 자식 자랑밖에 없더라고. 저기 뭐야,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아빠는 한 회사를 쭉 다니시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이런저런 부업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엄만 꽃집 운영하고 계시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남자친구가 전부인 분 같았습니다. 때문인지 계속해서 제게 남자친구 자랑을 하셨지만 그 정도는 이해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유독 잘하면서 자신을 많이 도와줬던 큰아빠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큰엄마를 구박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큰아빠에 대한 강한 애착만큼 큰엄마도 예뻐하셨죠. 때문에 아들을 많이 아끼는 어른이라고 해서 며느리를 차별할 거라는 색안경은 끼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한 그날 봤을 때만큼은 무례하거나 경우가 없는 분도 아니었고 제게도 잘해주셨기에 저는 그저 저희 할머니처럼 강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다녀온 후 우린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필 저희 부모님이 주말마다 친구분들 관련 행사나 경조사 참석이 겹쳐 우린 3주 뒤에 주말에야 저희 부모님과 만날 약속을 잡게 됐죠. 그리고 전 그날 부모님께 인사시킨 후 남자친구에게 큰아빠에 대해 말도 할 생각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야 웬만하면 오래도록 비밀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혼할 사람에게 언제까지 그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까지 나흘 정도 남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오늘 표정이 어두워? 어디 아파? 아프긴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기엔 옆에서 쭉 보니까 계속 표정이 어둡던데? 그냥 어제 어머니랑 좀 의견 차이 때문에 다퉈서 그래.
가족끼리는 종종 투덕거리기도 하면서 사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신경 쓰지 마. 그날 보니 출근할 때부터 남자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전 아무도 없을 때 노려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리곤 어머니와 다퉜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걱정도 되고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죠. 워낙 사이가 좋아 보이는 모자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 저는 위로의 뜻으로 남자친구의 등만 몇 번 두드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때 저는 그 모자가 다퉜다는 이유를 의도치 않게 알게 됐어요. 야, 김미정! 그날 전 남자친구와는 다른 무리의 직원들과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곤 다 함께 여유롭게 회사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건물 앞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군요. 놀란 저와 다른 직원들 모두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씩씩대며 제게 다가온 목소리의 주인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개뿔, 아줌마라고 불러 이거사.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대체 이분이 여기까진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화가 난 얼굴로 절 부른 건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어진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전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당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야, 너 계약직이라며? 네? 네. 그걸 왜 인사 왔을 때 진즉 말을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랑 같은 정직원인 줄 알고 널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했던 건데 내가 어제 아무 생각 없이 궁금해서 우리 종호한테 물어봤다. 종호는 과장인데 결혼할 그앤 대리쯤은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걔가 네가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이라잖아. 곧 정규직으로 전환은 될 것 같다는데 그걸 누가 장담해? 그 나이 여태 자리도 못 잡고 계약직? 하마터면 까맣게 모르고 사기당할 뻔했네. 아니, 오빠가 어련히 알아서 말한 줄 알았죠. 그리고 설사 말을 안 했다고 해도 어머님이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대뜸 저는 계약직 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나요? 가뜩이나 저도 긴장해서 준비해간 말도 제대로 못한 마당에요. 그걸 가지고 사기라뇨?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뒤늦게 제가 계약직 직원인 걸 듣고 기함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따졌어요. 그 옆에서 다른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수군대고 있었죠. 뭐야, 종호? 과장? 그럼 임종호 과장님 얘기 아니야? 세상에, 두 사람 비밀 연애 중이었어? 그러게, 저 사람 임 과장님 어머니인가 봐. 두 사람 결혼 얘기까지 오갔나 본데? 근데 좀 심하다. 계약직 예비 며느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저렇게 찾아와서까지 포악을 부려? 그런 수군거림에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 연애가 폭로되는 건 정말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계속 소리쳤어요. 사기지 그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 네가 대체 우리 아들을 뭐로 꼬신 거야? 뭐 몸으로라도 꼬셨냐? 그렇다기엔 별 볼 일도 없는데 뭘. 뭐라고요? 내가 어제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한테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다. 그런데 걔가 싫대. 우리 아들이 웬만하면 내 말을 듣는데 어젠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주 개망신을 줘서 주제 박시켜주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야 우리 아들도 보는 앞에서 네가 자존심 상해서라도 헤어진다고 말하지. 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금지옥에 키웠는지 알아? 그런데 감히 고작 계약직 사원인 네가 본사 과장인 우리 아들을 넘봐? 저기요, 일단 그만하시고요. 우리 자리 좀 옮기죠. 여기 제 회사 앞이에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왜? 창피하냐? 너도 너랑 우리 아들이 수준 안 맞는 거 정도는 아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당장 헤어진다고 말해. 같은 회사 다닌다고 급도 같은 줄 알아? 사실 이 어느 부잣집 딸한테 장가 보내도 꿀릴 거 하나 없는 우리 아들을 고작 퇴직하고 부업에 꼴찌파는 부모도 너한테 장가 보내기 진즉부터 싫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던 건데 계약지? 당장 헤어진다고 말 못해? 얼른 말해. 네, 헤어질게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부모가 이런 몰상식한 사람인데 저도 그런 집안에 시집가기 싫습니다. 우리 집안이 별로라고요? 저희 아빠 비록 중소기업이긴 해도 임원까지 지내고 퇴직하셔서 부업으로 중소기업에 강의도 다니고 컨설팅도 다니는 분이세요. 벌이도 벌이지만 명예롭고 존경받는 분이라고요. 저희 엄마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분인데 아줌마가 뭔데 저희 부모님을 고작이라고 폄하해요? 아줌마가 뭔데요? 이게 헤어진다고 말했으면 끝난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대들어? 왜, 안 돼요? 이젠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닌 아줌마한테? 게다가 감히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한 사람한테 제가 목소리 좀 높이는 게 뭐가 어때서요? 아줌마 아들이 여느 부잣집 사이로 내세워도 안 꿀린다고요? 조건으로만 따지면 그런 부잣집 딸들이 더 어리고 잘난 남자 만나지 왜 생선장사하는 집안 아들을 만납니까?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냐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그 아줌마의 직업까지 들먹였습니다. 그 아줌마가 먼저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으니까요. 그러자 그 아줌만 내로남불처럼 발끈하더군요. 생선 장사가 뭐가 어때서? 네가 뭔데 내가 힘들게 돈 번 세월을 폄하해? 생선 장사는 잘못 없지만 아줌마가 먼저 저희 부모님 일을 들먹였으니까 똑같이 현실적으로 말해드린 것뿐이에요. 왜 아줌마는 되고 난 안 돼요? 아줌만 지금 제가 아니라 아줌마 아들 얼굴에 먹칠한 거예요. 알아요? 미정이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줌마의 뒤쪽에서 누군가 등장하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저희 큰아빠였어요. 그리고 큰아빠의 뒤로 보인 건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진 채 경악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였죠. 아마 다른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반대쪽 길에서부터 회사로 걸어온 모양인데 표정을 보니 그 난리통을 다 보고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 엄마를 말릴 생각은 않고 그렇게 경악을 하며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짧은 생각을 하던 와중 큰아빠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감싸셨어요. 그쪽은 뭡니까? 뭐야, 대표님이잖아. 대표님이 미정 씨한테 왜 미정이라고 부르시지? 그 아줌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말투로 큰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곤 저희 주위에서 수군된 다른 직원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얌전한 표정이 됐죠. 대표? 그쪽이 우리 아들 회사 대표님입니까? 이거 신뢰가 많았습니다. 전 이 회사 다니는 임종호 과장 모친되는 사람인데요. 사적인 볼 일이 좀 있어서. 예,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 대표도 맞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더 이상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미정이한테 계약직이니 뭐니 삿대질하고 무시합니까? 당신이 뭔데 미정이 부모까지 무시해요? 아까부터 미정이 하시는데 얘랑 무슨 사이라도 되십니까? 아무리 사적 친분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왜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고작 계약직 사원 하나를 이렇게 감싸세요? 그 아줌만 다른 직원들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큰아빠의 말을 듣고 그 아줌마와 자리에 있던 직원들 모두 경악을 했어요. 제가 우리 미정이가 원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호자로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예, 제가 미정이랑 무슨 사이라도 됩니다. 제가 미정이 아빠 형 되는 사람이에요.
미정이 큰아빠라고요. 내 조카가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감싸주지도 못합니까? 그리고 임종호 과장, 내 진즉 자네랑 우리 미정이 사이는 알고 있었고 자네를 좋게 보고 결혼도 응원해줬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단단히 잘못 봤구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내 될 사람을 감싸주지 못할 망정 멀뚱멀뚱 서서 몸만 사리고 있나? 대표님이 미정이 큰아버지시라고요? 아니, 전 그냥 당황해서. 어디서 변명질이야? 난 무책임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일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제일 싫래. 당장 와서 자네 모친 데리고 가지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큰아빤 저를 감싸며 슬쩍 뒤로 빠져있던 남자친구에게 호통치셨습니다. 저와 큰아빠의 관계에 다른 직원들보다 더 크게 놀란 남자친구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댔어요. 그러다 큰아빠가 한 번 더 소리를 치자 그제야 허둥지둥 달려와 자기 엄마를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아, 네. 아이, 진짜. 어머니, 제가 미정이랑 분명 안 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망신 주세요?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미정이한테 상처 주고 결혼 깨뜨리면 그게 진짜 절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건 오히려 절 매장시키는 일이라고요. 이해, 너희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엄만 그냥 네 장래를 위해서. 이게 무슨 절 위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들으셨죠? 미정이가 대표님 조카라는 거요. 세상에,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번 일로 저 대표님한테 찍히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얼른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대표고 미정이 제 큰아버지라는 거지? 아이고, 쟤는 왜 그런 중요한 걸 너한테 말도 안 했다니? 어쩌냐 이거. 저기 대표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의 귀하신 조카인 줄도 모르고. 예, 미정아, 내가 다시 연락해서 사과하마. 미정아.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그 아줌만 질질 끌려가면서도 큰 소리로 저와 큰아빠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엔 놀라서 수군대는 직원들과 큰아빠와 저만 남게 됐죠. 그리고 건물 유리문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건지 갑자기 사촌 오빠가 건물에서 나오며 상황을 수습했어요. 자, 다들 들어갑시다. 점심시간 거의 다 끝났어요. 저기 미정아, 괜찮아? 세상에, 너 임 과장이랑 연애 중이었어? 그렇게 됐어. 오빠도 보고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젠 과거일 뿐이야. 방금 헤어졌잖아. 야야, 당차게 말 잘했어.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저런 집안인 걸 알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해. 민우 말이 맞다. 하늘이 도운 게야. 설마 너 이런 꼴을 봤는데도 여전히 결혼할 거라는 말은 안 하겠지?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고. 이 큰아빠는 절대 반대니까 꿈도 꾸지 마라. 네 부모한테도 내가 다 말해줄 거야.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려? 이제 밝혀질 건 다 밝혀졌겠다. 저는 다 포기하고 큰아빠와 사촌오빠의 위로를 받으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대놓고 사실관계를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운이 쭉 빠진 전 네, 전부 맞아요. 뭐든 숨겨서 죄송해요. 하고 민망한 듯 대답해줬죠.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을 허투루 하진 않았는지 많은 분들이 절 위로도 해주시더군요. 자기 엄마를 어디까지 데려다 준 건지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친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대표실에 불려가 다시 한번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퇴근한 후 아무 말도 없이 퇴근하던 절 붙잡고 남자친구는 제게 싹싹 빌었어요. 미정아, 우리 어머니 행동 내가 대신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사과할게. 기분 많이 상했지? 그런데 왜 대표님하고의 관계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우리 집에 인사드리고 난 후에 말할 작정이었어.
사람들한테 괜히 오해받고 다니기 싫어서 숨겼던 거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대표님이 우리 큰아빠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오빠네 어머니 상관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난 오히려 그게 더 추악하다고 생각했어. 뭐? 추악? 추악. 이제 남남인데 내가 못할 말이 뭐야? 나 오늘 절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비밀 다 까발려지고 망신도 당했어. 게다가 인격적 모독까지 당해서 오빠조차도 지금 꼴도 보기 싫어. 아까 오빠 어머니한테 내가 했던 말 들었지? 우린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까 이건 놔. 아니, 미정아, 고작 우리 어머니 실수 한 번으로 나랑 헤어지겠다고?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자기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고 너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당장 오늘 저녁에 오셔서 사과하겠다는 거 우선 내가 말렸어. 네 마음을 내가 먼저 풀어주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미정아, 우리 그동안 사이 좋았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도 2번 다시 못 그러게 할 테니까 그만 화 풀어. 계약직 며느리 끔찍하게 싫다던 분이 대표 조카인 걸 아니까 곧장 사과를 하겠다고? 그런 진심도 아닌 속보이는 사과 한 대도 거절이야. 그리고 내가 오빠 엄마한테만 실망한 것 같아? 오빠 아까 보니까 다 보고 있었으면서도 창피해서 몸 사리고 있더라. 결혼 전에도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 오빠가 과연 가정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너무 놀라서 그만. 이제 안 그럴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싫어. 난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사람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놔, 진짜. 경찰 부르기 전에. 끈덕지게 매달리는 남자친구. 아니, 그놈을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끝인 줄 알았건만 그 뒤로도 계속 그놈은 사과를 하며 매달렸어요. 회사 내에선 다른 직원들 눈치에 기가 팍 죽어 있다가도 사람들이 없을 땐 자꾸 제게 말을 걸어댔죠. 큰아빠께 죄송해서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기도 싫고 이 인간을 어떻게 끊어내야 하나 골치가 아프더군요. 한편으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피해자인데 남은 예정을 생각하니 안 됐다 싶을 쯤 저는 제 연민이 참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정아, 엄마랑 기분 전환하러 가자. 엄마가 예쁜 옷도 사주고 밥도 사줄게. 소란이 일어난 지 일주일하고도 며칠이 지났던 주말, 전 엄마와 함께 아울렛에 가게 됐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와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 침울했던 기분이 환기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와 후식 커피를 먹기 위해 찾은 카페에서 저는 다시 기분이 확 잡치고 말았어요. 자,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빠. 자, 오빠도 그건 바로 저와 엄마의 눈앞에 나타난 전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웬 여자와 함께 카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입에 케이크도 먹여주고 있더라고요. 순간 아주 더러운 촉이 딱 꽂히더군요. 저는 저처럼 놀란 엄마를 두고 그 테이블로 다가가 큰 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야, 임종호, 너 여기서 뭐하냐? 이 여자 누군데? 미정아, 네가 여긴 어떻게고 나발이고 이 사람 누군데 너랑 케이크를 앙 하면서 먹여준 애 만회하고 있냐고. 저기요, 그쪽 누구세요? 네? 저 종호 오빠랑 결혼할 사이인데요. 그쪽은 누구세요? 결혼할 사이요? 기가 막혀서 진짜. 전 이 자식이랑 얼마 전까지 결혼할 사이였다가 헤어진 사람인데요. 네? 그놈은 절 보며 당황한 나머지 포크까지 툭 떨구더군요. 그놈에게 물어봤자 솔직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저는 상대쪽 여자에게 묻곤 기가 막힌 대답을 듣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렸던 그놈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말을 듣고 표정이 일그러진 그 여자의 반응을 보니 그 여자 또한 모르는 일인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여잔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의 앞에 있던 냉커피를 그놈에게 쫙 뿌려버렸어요. 이 망할 자식. 야, 너 내가 다시 연락했을 때 여자친구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랑 다시 8개월이나 만났던 건데 뭐? 결혼할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결혼하자 해도 차일피일 미뤘던 거야?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너 또 연락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대차게 소리친 그 여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그 여자를 쫓아가지 않고 제게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8개월을 만나셨어? 이거 진짜 시궁창 같은 놈 아니야? 그러면서 왜 나한테 매달린 건데? 아니, 알겠어. 다 걸린 마당에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쟨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인데 미정이 너랑 만나던 당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 난 진짜 너 좋아했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능력 있는 여자 만나야 한다고 세뇌시키듯이 말씀하시니까 너와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됐던 것도 사실이야. 고민? 그래. 솔직히 나도 나이가 있는데 마누라 될 사람 능력을 바라는 건 당연하잖아. 제가 성격은 좀 별로여도 직장은 꽤 괜찮았거든. 그래서 우선 둘 다 만나면서 선택해보려고 했는데 내 가슴이 원하는 건 역시나 미정이 너더라. 그래서 결국 너랑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께 소개도 시켜드렸던 거야. 어머니가 네가 계약직이니까 헤어지라고 말했을 때도 어머니랑 다퉈가기까지 하면서 거부한 날 봐.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진심이었는지? 그걸 지금 어필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바람을 피운 주제에? 그냥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잠깐 저울질한 거지. 내 마음은 쭉 너였다니까?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더 좋은 조건도 포기하고 어머니랑도 싸우면서 너랑 결혼하려고 했겠어. 그럼 지금까지 저 여자랑은 왜 만났는데? 그건 오늘 헤어지려고 만났던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캐물었지만 그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갈수록 황당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놈이 가만히 있어주니 사람을 물러보나 싶어 그놈 앞에 있던 케이크를 접시째로 들어 그놈 얼굴에 뭉개버렸어요. 그리곤 입안에 들어간 케이크 때문에 으붑거리기만 하던 그놈에게 악담을 퍼부어줬죠. 헤어지려고 만났다는 놈이 아울렛에 쇼핑을 오고 케이크를 서로 먹여주고 있냐?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넌 분명 날 기만하고 저 여자를 가지고 놀았을 거야. 이 하수구에끼 물곰팡이보다도 못한 놈아. 어디서 이런 별 그지 같은 게 내 인생에 끼어들어선? 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알았냐? 회사에서 감히 고개 쳐들고 다닐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차마 이곳에 적지 못할 쌍욕까지 덧붙여 퍼부어준 뒤 뒤에서 조용히 분노하고 있던 엄마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만 그대로 가기엔 분이 풀리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엄만 잠시 두리번대더니 이내 그놈 앞에 놓여있던 냉수 한 잔을 집어드시더군요. 그리곤 아직 케이크 때문에 퇴퇴거리고 있던 그놈의 입에 대고 그 물을 뿌려버리셨어요. 목 막히지? 물 마셔라 이 씹어먹을 놈아. 그제야 속이 좀 시원해졌는지 엄만 절 데리고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엄마의 꽃집 명함을 카페 직원분께 건네드리며 죄송하다는 말과 혹시 청소 비용 등 변상할 일이 있으면 꼭 연락 달라는 말을 남기신 채 말이죠. 그 후 그놈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다 회사를 아예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놈은 사람들 몰래 자신의 이야기를 회사에 퍼뜨릴 거냐고 최근에 대곤 했어요. 물론 이딴 놈에게 양다리 당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워 입 밖으로 뱉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놈이 너무 괘씸한 나머지 이렇게 대답하곤 했죠. 하든 말든 내 마음이니까 그만 좀 물어봐. 그러게 진즉 인생을 떳떳하게 살지 그랬냐? 그런 제 대답에 그놈은 제가 진짜 회사에 소문을 퍼뜨릴까봐 겁을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랬으니 대뜸 사표를 내자마자 그만둬 버린 거겠죠. 그런데 그놈이 회사를 그만둔 지 이틀 뒤 그놈의 엄마가 또 회사로 절 찾아와 소리치더군요. 이야, 너 대체 네 큰아빠한테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 이런 꼴로 만드냐고? 잘리긴 누가 잘려요? 자기 발로 그만두고 나갔구만. 뭐?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네가 뒤에서 술을 쓴 거지? 이 교활한 기집애야. 진짜 모자가 아주 세트로 사람 짜증나게 하네. 내가 진짜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 아들 양다리 걸쳤던 거 알아요? 나랑 결혼 안 해 만회하면서도 전 여친인가 다시 만났었다고요. 심지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싹싹 빌어대더니 그 와중에도 그 여자랑은 케이크 앙 하고 먹여주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내가 그걸 우리 엄마랑 같이 직접 목격했어요. 그걸 제가 회사에 퍼뜨릴까봐 지레 겁먹고 자기 발로 그만두고 나간 거구만. 왜 이렇게 엄한 데 와서 삽질이에요? 좀 가요, 가. 진짜 무당집 가서 살풀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우리 아들이? 제 말에 그 아줌만 합주기가 되어 주위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리곤 누군가 업무 방해라며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냅다 줄행랑을 쳐버렸죠. 진짜 조용히 좀 지내고 싶었건만 자꾸 저를 회사에서 화제성 강한 스타로 만들어주던 그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 뒤 들려오는 소식도 없고 딱히 제가 소식을 묻고 다니지도 않아 그놈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놈 모친이 회사에 찾아온 일로 그놈의 실체에 대한 소문은 회사에 쫙 퍼졌었어요. 게다가 같은 어깨 바닥에도 꽤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어딘가에서 죄취업을 성공했는지 아니면 생판 다른 어깨로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여태 백수인지 전 모를 일이죠. 하지만 그런 놈을 제 인생에 잠시나마 끼워줬다는 기억조차 전부 다 잊어버리고 싶어 전 지금은 완전히 신경을 끄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놈이 회사를 떠난 뒤 저는 2년의 계약제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무사히 전환됐어요. 그때 큰아빠와 친척지간인 것이 알려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다들 제 노력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저는 큰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조금이라도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우리 미정이만 보면 내 마음이 참 흐뭇해. 내 가족이 회사에서 누구보다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니 말이야. 민우 너 혹시라도 나태하게 굴면 후계자 자리 당장 미정이한테 넘길 테니까 긴장해라. 아이쿠, 네네. 미정아, 우리 이제 라이벌이야? 큰아빠는 그런 제가 기특하다며 칭찬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 옆에서 사촌오빠는 긴장해야겠다며 너스레를 떨곤 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건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고 싶은 털끝만큼의 사심도 제겐 없어요. 그저 제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큰아빠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사촌오빠가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충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결혼이야 뭐 제 팔자에 결혼이 있다면 언젠간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죠. 그래도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때 나이고 뭐고 서두르지 않고 최소 2년은 넘게 진득하게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요즘 세상은 무작정 항상 솔직하기보단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 하나씩은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밝은 모습의 가면을 쓰고 있다든지 정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까칠하고 냉담한 가면을 쓰고 있다든지 등등 말이죠.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멀쩡하고 선량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을 가진 제 전 남자친구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께선
저처럼 뒤늦게 알아채고 분노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며 사람을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알아가고 가까워지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존재는 안타깝게도 사람이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